이 MZ 조폭들, 최근 조폭들은 아주 신박한 방식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합니다. 개인 SNS에 외제차, 고급 실게 올리는 거 본 적 있으시죠? 이렇게 재력을 과시하는 이유가 물론 단순 자랑도 있겠지만 이렇게 과시하면서 새로운 조직원을 또 포섭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들이 포섭하려는 조직원이 바로 이라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유원대학교 경찰학부 염건웅 교수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범죄학, 범죄심리학, 경찰학을 강의하고 있고요. 범죄학은 범죄의 원인과 대처 방안 등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하는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순 없죠. 최근 MZ 조폭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MZ 조폭은 어떤 조폭이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세계의 나쁜 놈들, 오늘은 MZ 조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롤스로이스 차량이 압구정역 인근 인도에 돌진해서 여성이 사망한 사건인데요. 당시 이 가해자가 일명 MZ 조폭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신흥 MZ 조폭을 알기 위해서 기존 국내 조폭의 모습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조폭은 지금 4기로 나뉘어요. 1기 조폭은 일제강점기의 주먹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나쁜 놈들이긴 하지만 일종의 의리가 있었거든요. 주요 인물은 이성순, 시라손이라고 불렸고요. 또 이뽕이었던 김두한,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었고요. 이들은 주먹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주먹 쏘서 별 단다, 그런 시대였던 거죠. 일기 조폭을 주먹으로 표현한 것은 이들이 의리와 명분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인데요. 당시에 사실은 쌍벽을 이루는 주먹 둘이 있었거든요. 한 명은 시라손이었고 한 명은 김두한이었습니다. 근데 시라손이는 우리 그런 얘기 하죠. 막 싸울 때 18대1 막 이거 하잖아요. 시라손이는 진짜 18대1로 싸웠다는 거죠. 정말 발이 안 보이고 손이 안 보일 정도의 날렵함을 보였다라고 해요. 근데 그 시라손이를 한 방에 깬 게 바로 김두한입니다. 종로 오미간 극장을 주 활동 무대로 활약한 김두한은 힘이 굉장히 셌다 그래요. 주먹 한 방이면 그냥 나가 떨어졌다라고 하죠. 그만큼 김두한의 임팩트는 굉장히 강했고요. 여기서 이 일기 조폭들은 이 주먹을 통해서 일본의 야쿠자와 대결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 등장한 2기 조폭은 정치깡패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해방 이후 이 조폭들이 정치와 밀착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계속 일당 독재에 가까운 체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에서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이 정치 깡패들과 결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 깡패들은 어떻게 되냐? 당연히 뭔가 이권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에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호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권을 받고, 그래서 그때 정치인 테러 사건이 굉장히 많았어요. 장충동 정치 테러 사건을 비롯하여 4.19 혁명을 촉발시켰던 고대생 습격 사건 등 이 시기에 깡패들이 정치인들의 하수인을 자처하면서 국민을 탄압하는 선봉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2기 조폭부터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2기 조폭부터 분명히 이제 한국 조폭계의 범죄 성향이 드러난 것이고, 또 그 뒤에 있는 조폭들이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3기 조폭은 회카를 사용한 잔인한 보복과 호남 3대 조폭의 서울 진출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군사정변이 발생한 이후에 권력에 기생하던 정치 깡패들을 소탕하게 돼요. 왜? 군사정권에서는 사실 독재정부이기 때문에 정치 깡패들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잡초는 밟아도 끊임없이 자라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 경제개발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조폭들이 서울로 상경해서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조폭이란 단어가 어울리도록 비겁해지고 흉포해지고 이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3기 조폭은 회칼을 사용한 잔인한 보복, 우리가 사시미 칼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긴 칼이 있어요. 실제로 조폭들은 이 회칼을 이용해서 사람을 공격하는 역할을 해요. 마네킹 같은 거 세워놓고 회칼로 급소 같은 거 찌르는 그런 연습들도 하거든요. 갖가지 무기들이 등장하게 되고 기습적인 공격이 유행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를 소탕해 나갈 것입니다. 조폭의 양상은 1990년 노태우 정부의 11.3 특별선언에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때 크게 바뀌어요.
범죄의 전쟁으로 대부분의 조직이 와해된 이후의 조폭들은 합법을 위장한 돈벌이에 눈을 돌리게 되죠. 바다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바다 이야기가 그때 이제 엄청 성행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조폭들이 운영하거든요. 그리고 뭐 건설업, 사채, 심지어 뭐 벤처기업 등 돈이 몰리는 곳으로 진출하고요. 자금원을 확보합니다. 그렇다면 최근의 조폭들은 어떨까요? 혹시 MZ 조폭 들어보셨나요? 먼저 MZ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1980년대 초에서 90년대 중반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 출생한 G세대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MZ조폭이 MZ조폭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조직원들의 나이대가 MZ세대인 것도 있겠지만 분명 기존과는 다른 조직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MZ조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 걸 겁니다. 살해, 납치, 폭행 이런 게 전통적인 조폭의 범죄 수법이라면 이어지는 최근 조직폭력 범죄는 단순 폭력 행위를 넘어 서민을 상대로 한 금융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마약, 도박, 건설 현장 불법 행위, 리딩방 이런 범죄로 진화해서 점점 지능화, 광역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MZ조폭들, 최근 조폭들은 아주 신박한 방식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합니다. MZ조폭들이 개인 SNS에 외제차, 고급 실게 올리는 거 본 적 있으시죠? 뉴스에도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재력을 과시하는 이유가 물론 단순 자랑도 있겠지만 이렇게 과시하면서 새로운 조직원을 또 포섭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들이 포섭하려는 조직원이 바로 10대 청소년이라는 거죠. 예를 좀 들어볼게요. 지난 4월 평택 지역에서 활동한 제이파라는 폭력 조직이 구속됐는데요. 사실 이 조직은 좀 약간 전통적인 그런 조폭의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부분도 있었어요. 소위 전쟁에 대비한 조직원 집합이나 유흥업주를 상대로 한 갈취까지 다양했습니다. 이들은 행동 강령, 연락 체계, 탈퇴 조직원에 대한 보복 등 통솔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범죄 조직 수사할 때 행동 강령 이런 것들이 있냐도 눈여겨보거든요. 이것이 일종의 이 조직의 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고 이것이 이제 범죄단체 조직죄의 명백한 증거가 되기도 하죠. 근데 평택 제이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역에서 주먹을 잘 쓰는 10대 청소년을 의도적으로 가입시켰다는 것이죠. 특히 조직의 실질적 운영자인 A씨는 경쟁 조직과의 싸움에서 밀려선 안 된다고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지금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배들한테 MMA 들어보셨죠? 종합격투기 이거를 수련받도록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경쟁 조직의 조직원까지 흡수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붙잡힌 56명의 조직원 중에서 MZ세대로 불리는 20대, 30대는 49명입니다. 조직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MZ조폭들이 10대와 20대를 유혹하고 있고요. 이에 현혹되어 가입한 MZ와 10대 조폭들이 자신의 SNS에 문신사진, 단체로 상의 탈의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조직의 어떤 결속력을 과시하기도 하고 남들에게 어떤 또 위세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거죠. 통계적으로 봐도 최근 조폭 범죄에 가담하는 10대 청소년이 늘고 있어요. 경찰이 검거한 10대 조폭은 2018년 100명에서 2019년 146명, 2020년 154명으로 정점을 찍었거든요. 근데 2021년 98명으로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2022년에 210명으로 114.28%로 나타나 크게 늘었습니다. 10대는 아직 정신적, 사회적으로 보호해줘야 할 존재들입니다. 10대들을 범죄단체에 가입시키려고 현혹하는 어른들도 문제지만 이들의 잘못된 선택이 결국 범죄자라는 낙인으로 바뀌어서 결국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실도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지금 MZ조폭들 같은 경우는 수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위계 질서의 서열에 따라서 조직원으로서의 신분이 상승한다든지 받는 보수가 높아지는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은 그냥 실적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 그런 조폭으로 지금 바뀌었다.